아빠까빨! 간단하게 보고 듣는 인도네시아 뉴스 11월 16일 월요일 시작합니다. 좋아요와 구독 버튼 잊지 마세요. 11월 15일 기준 인도네시아 코로나19 현황입니다. 전날에 비해 신규 확진자 수는 4,106명 추가된 46만 7,113명, 사망자 수는 63명 추가된 15,211명, 회복자 수는 3,897명 추가된 39만 1,991명입니다. 지역별로는 자카르타에서 가장 많은 신규 확진자가 발생하였습니다. 오늘의 환율 소식입니다. 배짜은행 오늘 오전 8시 기준 US달러 살 때 14,155루피아, 팔 때 14,185루피아입니다. 루피아 대 하나 정보입니다. 하나은행 오늘 오전 9시 기준 매매 기준율 100루피아에 7.83원으로 측정되었습니다. 오늘의 첫 번째 소식입니다. 세계 최대 자유무역협정인 영내 포괄적 경제동반자 협정 RCEP이 15일 최종 서명됨에 따라 한국 기업들의 수출길도 활짝 열리게 됐습니다. 아세안 시장에서 자동차 부품, 철강 등 우리의 주력 수출 품목뿐만 아니라 석유화학, 기계, 생활소비재 등 관세 장벽이 대폭 낮아짐에 따라 수출은 한층 활발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15일 통상당국에 따르면 RCEP을 통해 우리나라 자동차 부품과 철강 등의 업종이 수혜를 볼 것으로 전망됩니다. 인도네시아, 필리핀, 태국 등은 안전벨트, 에어백, 휠 등 자동차 부품에 대한 관세를 철폐했습니다. 인도네시아의 경우 자동차 부품에 대해 최대 40% 관세를 매겼으나 이를 없앴습니다. 현대자동차가 인도네시아에서 완성차 공장을 건설 중인 가운데 자동차 부품에 대한 관세가 철폐되면 우리 부품업체 수출도 늘어날 전망입니다. 완성차의 경우 일부 국가에서 화물 자동차나 일부 소형차에 대해 관세를 없앴습니다. 철강 업종에선 본강, 현강 등 철강 제품과 철강관, 도금 강판 등에 대한 관세가 철폐됐습니다. 합성 수지, 플라스틱관, 타이어 등 석유화학과 볼 베어링, 기계부품, 섬유기계 등의 기계업종에서도 관세를 추가로 없앴습니다. 전기전자 제품 가운데는 일부 국가에서 최대 30%에 달하던 냉장고와 세탁기, 최대 25%였던 냉방기에 대한 관세 문턱이 없어집니다. 섬유 등 중소기업 품목과 의료위생용품 등 포스트 코로나 유망 품목도 추가 시장 개방을 확보해 수출길이 넓어지게 됐습니다. 통상당국 관계자는 관세율 및 세부 양어 수준은 나라별로 일부 다르지만 RCEP 체결로 더 큰 아세안 시장을 확보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인도네시아 공공사업 국민주택부는 코로나19로 중단하고 있는 동부 깔리만탄 신수도 건설 사업을 내년에도 계속 이어나갈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공공사업 국민주택부의 인프라사업 자재조달 담당 니코데무스 다우드 이사는 수도 이전 계획은 여전히 진행하고 있으며 신수도 인프라 정비에 들어갈 내년도 예산도 이미 확보되었다. 신수도 설계 작업은 마무리 단계에 있다고 말했습니다. 조코 위도도 대통령은 지난해 8월 동부 깔리만탄주 일부에 신수도를 건설한다고 발표한 바 있습니다. 정부는 수도 이전에 필요한 비용을 총 330억 달러로 추산했습니다. 공공사업 국민주택부는 올해 신수도 인프라 정비 예산을 10조 9천억 루피아로 책정했지만 예산이 코로나19 대응책에 투입됐습니다. 공공사업 국민주택부는 신수도 건설을 포함해 내년도 예산으로 150조 루피아를 배정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인도네시아 독일계 시멘트 제조업체 인도시멘트 뚱갈 뿌라카르사는 내년 국내 시멘트 수요가 소폭 회복해 전년 대비 4에서 5% 증가할 것으로 예측했습니다. 정부가 내년 인프라 예산을 증액하고 있으며 일자리 창출법이 시행됨에 따라 공단으로 공장들의 이전 속도가 빨라져 시멘트 수요 증가로 이어질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이 회사의 크리스티안 위자야 사장은 정부가 내년 인프라 예산을 올해 대비 48% 증가한 414조 루피아로 증액한 점이 시멘트 판매 회복으로 이어질 전망이다. 향후 산업단지에 공장 이전이 빨라지면 공장 건설뿐만 아니라 주변 인프라 사업에서도 시멘트 수요가 증가하는 시너지 효과가 기대된다라고 말했습니다. 한편 크리스티안 사장은 올해 국내 시멘트 수요는 전년 대비 9에서 11% 감소할 것으로 예측했습니다. 올해는 우기와 연말 연휴로 건설 사업이 침체하는 것 외에도 12월 9일 지방선거 투표와 선거운동, 데모 등으로 시멘트 판매에 영향을 줬다. 12월 국내 시멘트 판매량은 크게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덧붙였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테슬라에 투자 유치에 나선 인도네시아 정부가 이르면 다음 주 룻 해양투자조정부 장관이 이끄는 팀을 미국으로 파견해 테슬라 임원들과 논의를 벌일 예정입니다. 인도네시아 정부는 풍부한 니켈 매장량을 앞세워 전기차 및 배터리 제조업체에 투자를 유치, 2020년부터 전기차 생산을 시작해 2025년까지 전기차 생산 비중을 자국 자동차 생산의 20%까지 끌어올린다는 계획을 세웠습니다. 이런 가운데 테슬라가 니켈을 안정적으로 공급받기 위해서 인도네시아 투자에 관심을 보이고 있습니다. 지난 7월 앨런 머스크 CEO는 투자자들과 실적 컨퍼런스에서 모든 광산 회사들은 니켈을 더 많이 채굴해야 한다며 테슬라는 효율적이고 환경적인 방법으로 니켈을 채굴한다면 오랜 기간 동안 거대한 계약을 맺을 것이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이후 테슬라는 캐나다의 광산업체인 기가메탈스, 베일 등과 잠재적인 니켈 공급을 확보하기 위해 협의를 진행하기도 했습니다. 테슬라는 여기에 그치지 않고 전 세계 니켈 원광의 20%가 있는 인도네시아에 투자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인도네시아 정부는 테슬라의 투자를 유치하기 위해 조코 위도도 대통령이 로이터 통신과 직접 인터뷰하는 등 적극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조코이 대통령은 우리는 세계 최대 전기차 배터리 생산국이 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으므로 다음 주에 고위급 팀을 파견해 테슬라 최고 경영진과 만나 논의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신태용 인도네시아 축구 국가대표팀 감독이 19세 이하 대표팀을 이끌고 오는 25일을 전후해 한국에 도착, 보름간의 격리를 거친 후 내달 10일쯤부터 대구에서 본격적인 훈련에 들어갈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대표팀 규모는 선수 30명과 지원 스텝 20여 명 등 모두 50여 명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인도네시아는 피파 랭킹 173위로 동남아시아에서도 약체로 분류되지만 신 감독이 사령탑을 맡아 최근 U19 대표팀을 이끌고 떠난 유럽 원정에서 유럽파들을 잇따라 격파하는 등 괄목할 만한 성적을 거뒀습니다. 자국 축구 국가대표팀이 과거 해보기도 전에 주눅부터 들었던 유럽팀을 잇따라 격파하는 모습에 인도네시아 국민들은 열광했고 체육부 장관은 신 감독에게 원하는 게 있으면 무엇이든 말하라며 전폭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을 뜻을 밝히면서 이번 대구 전지훈련도 성사되었습니다. 인도네시아 팀은 내년 1월 말까지 이어지는 훈련 기간 동안 프로축구 대구 FC 2부 리그팀과의 친선 경기를 타진하고 있습니다. 또 영남대와 대구대, 경일대 축구부와도 친선 경기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대구시 관계자는 인도네시아 대표팀 코칭 스태프진이 지난 12일 대구 스타디움과 보조 경기장, 변 축구장 등 훈련 예정지와 숙소를 찾아 점검을 벌였다. 이들이 대구에서 훈련을 성공적으로 마칠 수 있도록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신 감독은 대구 전지훈련에서 인도네시아 선수들의 체력을 강화하고 무엇보다 극한 상황에서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최선을 다하는 승부근성을 키우는 데 집중할 것이라며 내년 U20 월드컵에서 인도네시아 최초로 조별 예선을 통과해 16강전에 진출하는 게 목표라고 말했습니다. 11월 16일 인도네시아 소식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유익한 정보 되셨으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 부탁드립니다. 드리마카시.